리더십이란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귀합시키는 이 능력과 의지, 그리고 이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미국의 그 건국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0년 동안에 그 나왔던 책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그 성품 윤리, 캐릭터 에틱스라고 하는데요. 캐릭터 에틱스, 성품 윤리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인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언행일치라든가 또 뭐가 있죠? 겸손, 충성, 절제, 용기, 뭐 이런 거, 정의, 인내, 근면, 소박함, 순수함, 뭐 이런 거 같은 그 성품윤리라고 불리는 그 인격에 초창기 때는 초점이 맞춰졌는데 1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게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성격이라든가 대중적인 이미지 또 태도 같은 이런 어떤 그 스킬이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품 윤리에서 성격 윤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품에서 성격으로. 그런데 리더십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품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 GNP라든가 이 과학이나 영재교육,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격에 달려 있다. 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국민 인격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시스템의 성공은 올바른 리더와 올바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 국가의 미래는 국가 인격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그 요즘 시대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들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그 리더들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리더들이 이 성품 윤리를 제대로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품 윤리. 제대로 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이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왔는가, 일종의 그 문제 처리 방식인데요. 위기 대응 방식이라고도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왔는가, 이게 이제 지도자의 리더의 성품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리더의 성품을 말해준다. 이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게 반드시 어떤 성품을 형성하는 건 아니지만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과 타협이 만나는 교차로가 되고 인생은 언제나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그 성품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이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에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품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각 개인이 발전하는데 그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그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커가면서 늘상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번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성품의 발전이라는 것이 그 한 개인으로서 각 개인이 발전하는데 그 핵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강의 노트 한번 봐주세요. 강의 노트의 그 성품 만들기인데요. Creating Character. 첫 번째는 성품이란 말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정직해, 나 성실해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품을 측정하는 것은 행동이다라는 거죠. 행동. 말로는 필요 없고 행동이 필요한데 성품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의 성품은 행동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성품은 행동을 보면 안 되는 거죠. 행동을 보면. 그래서 그 리더의 행동을 이렇게 주의 깊게 봤을 때 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상충이 된다면 왜 그런지 그의 성품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에서 리더에게 있어서 이 성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핵심은 이제 그의 행동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품은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장소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또 양육 방법도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재능이나 IQ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서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성품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선택할 수 있다.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품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당당히 맞설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이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당히 맞설 것인가 아니면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인가 또 진리를 왜곡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나갈 것인가 또 손쉬운 돈벌이를 찾아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모든 게 다 초이스란 말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그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만유인력이 있는데 만유인력은 이제 뉴턴이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만유인력은 이 뉴턴이 만유인력 현상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뉴턴이 만유인력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만유인력이라는 현상이 먼저 있고서 뉴턴이 그것을 이제 알아차린 거죠. 발견을 했는데 공기가 있는 곳에서는 물체에 무게가 있는 것이라면은 어떤 것이든지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진다. 이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불변의 원칙이죠. 불변의 원칙.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만유인력의 원칙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그 리더에게 있어서 그 성품,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 리더의 필요성, 이것은 변치 않은 원칙이라는 거죠. 성품이 괴팍한 사람이 나타났다. 리더로 선출이 됐는데 성품이 괴팍하고 변덕이 심하고 또 귀가 얇고 속이 좁고 이런 부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됐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과 사회는 참 위기에 빠지게 되겠죠. 자, 강의 노트 3번입니다. 성품은 대인관계에 변함없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 사실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 관계인데, 관계 정립. 그러니까 인간은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갑이 글이 되어도 마찬가지며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제가 지금 읽어드린 글이 뭐냐면 이게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그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은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 기도문 중에 나온 것을 인용해 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밍웨이가 그 소설 제목으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거를 이제 여기서 발췌한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그 존 던의 그 기도문 가운데에서 해밍웨이의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소설 제목이 탄생이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그 대인관계에 관한 그 인간은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서 소스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대인관계에 변함없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데, 진정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타인을 염두에 두는 거죠. 타인을. 이 리더십에 관련돼서 리더가 혼자만 앞장서 나가고 팔로우가 없다.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리더 혼자밖에 되질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리더십이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되고 리더의 자격이나 자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더의 성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리더를 신뢰하지 않는다. 더 이상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아주 명확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왜 저 리더가 새로 뽑힌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그 핵심이 여기 지금 나온 거죠. 그 사람의 성품,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 새로 뽑힌 사람, 그 리더의 성품에 결함이 있구나. 저 사람이 괴팍한 사람이로구나. 변덕쟁이로구나. 변덕이 많구나. 속이 좁구나.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열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리더의 성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 노트 네 번째는 자신의 성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신의 성품이 갖고 있는 한계, 성품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품이. 사람이 뭐 신이 아닌데, 사람이라는 게 신이 아닌데 인간의 성품에는 한계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는데, 한마디로 잘 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곤두박질하듯이 그냥 추락하는 것,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성공증후군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는데, 엄청난 그 성취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이 성품이 없으면, 기본적인 성품이 없으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 성공은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 이후에 그 사람에게 성품이 없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성공했다가 그 파멸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거만입니다. 거만해진다. 사람이 거만해진다 그러죠. 자기 자신이 제일인 줄 알고 거만해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로움을 느낀다 하는 거죠.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들이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하질 않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가치관이 파괴가 된다. 가치관의 파괴.
가치관의 파괴로 인해서 이제 도박을 한다든가 뭐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래서 가치관이 파괴가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도덕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 도덕적인 그 기준이 무너진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심, 그러니까 존경받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은 뭐냐면은 그 리더의 윤리적인 삶이라는 거죠. 성품, 윤리적인 삶을 리더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리더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그 회색지대가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삶,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기준이 높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심으로부터 받는 존경심으로부터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 성품을 갖추고 있는 리더는 아무리 힘들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그 냉정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냉정함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평정심을 유지한다. 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결점이나 실수를 관용하고 다른 사람의 그 언행을 비난하지 않고 또 기대감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순수한 의도를 읽어주고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성품을 가진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리더입니까?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당신 나라의 리더에게 뭘 바랍니까?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이 1위에 꼽혔습니다. 당신 나라의 그 리더, 정치 리더, 정치인들을 얘기하겠죠. 정치 리더들에게 뭘 바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의 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또 다른 리서치에서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치관이나 특징, 성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직함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정직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한 성품을 갖춘 그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진실한 성품. 이 성품이 참 굉장히 중요한 가치성을 드러내네. 진실한 성품. 어떤 그 높은 학식이라든가 또 백그라운드라든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진실한 성품을 갖춘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게 사람들의 그 소망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잘못된 그 인격을 가진 사람, 잘못된 성품을 가진 리더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결국에 와서는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못하면서 그 조직과 사회에는 이제 와해가 되겠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 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규합시키려는 그런 능력과 의지인데 또 더 나아가서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성실로 승부를 거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